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토요일 2교시 수수학 원전연구 2입니다. 주로 미래의 지각과 전공에 관련된 중국 자료를 강독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우울하시죠? 저는 틈나면 산에 오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망설일 때가 많지만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특히 샤워할 때 그 뿌듯함은 무엇보다 위안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가 처음은 아니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세팅해서 녹화하는 것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낯섭니다. 장비도 무지하게 많이 샀는데 거의 절반은 활용도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갖고 있는 노트북에 의존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해보고 차후에 차차 나은 화질과 음성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녹화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에 제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해서 차차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면 편집 경험도 없고 그래서 진행도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강의의 교재를 좀 준비해 주시고 맨 앞부분에 제목서부터 제가 읽고 차차 번역을 해 나가고 중요한 문법은 밑줄을 긋거나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주제는 소결의 오행대의입니다. 물론 원전을 가지고 독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만일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오행대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을 독해를 하고 또 이 자료가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 독해도 조금씩 익힐 수 있게 이끌어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수강신청 내용을 보니까 첫 시간에 제가 중국어를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그 말을 듣고 몇 분의 학생들이 수강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강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어 어법 소개는 좀 줄이고 이 논문 내용을 좀 가능한 빠르게 독해를 하고 나서 오행대의 원문 가운데 각 편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한문 문법과 함께 내용을 소개해 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주시면 반영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로 하죠. 속일오행대의적 음양오행여 공간분할사상. 속일오행대의 음양오행과 공간분할사상. 임민승이라는 학자가 작성한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어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한자가 번자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대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원래 그 대륙 중국에서 했다고 그런다면 이제 간자체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임민승이라는 이 학자분이 중국의 그 청와대 그 대학원생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연구소를 우리나라 대학원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청와대학 역사연구소 박사생, 우리말로 하면 국립청와대학 역사대학원 박사과정생, 이런 의미죠. 자, 적요 요약 부분을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본문 투과 수대 속일적 오행대의 일서문본 이 약규 음양오행여 공간분할사상시간적 관계. 본문은 수대 속일의 이 투과라는 말은 오프라인에서도 얘기했죠.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근거해서. 이것과 이제 연관되는 그 수거가 써있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뭐뭐뭐를 통해서 대량 뭐뭐를 살펴본다. 약규가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어고요. 본문은 수대 속일의 오행되어 한 책의 글, 이 문본도 원래 책이라는 뜻도 있고 글도 있는데요. 한 책의 내용이라고 합시다.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음양오행과, 이와는 엔드죠. 네. 음양오행과 공간분할 사상의 사이, 그러니까 음양오행과 공간분할 사상 사이에서의, 의가 두 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될 때는 앞에가 갈지자의 의미로 쓰고 뒤는 적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의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음양오행과 공간분할사상의 사이의, 어색하죠? 공간분할 사상 사이의 그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앞에 갈지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그 관계를 대략 살핀다. 속일 광라 수집 대량적 문헌 이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써있자가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는 본문이 주어였지만 두 번째 문장은 속일이 주어잖아요. 속일이 이제 그런 거죠. 기도 건구, 건구는 건립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말에 뭘 하려고 시도하다 이런 뜻이고요. 기대어 공간 분할적 논점. 여기서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자와 어자와 연결되는 뭐뭐에 대하여거든요. 이런 문형은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대어 A라는 명사가 있고요. 대어라는 글씨가 잘 안 써지는군요. 이걸 그냥 참고하세요. 대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명사가 들어가고요. 명사나 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적이 연결되는데, 여기 이제 문장에서 보듯이 공간 분할이 B에 해당하는 거죠. 적은 여기 있는 거고요. 대어자죠, 이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명사가 나오는데 이걸 C라고 하면 요 ABC가 늘 하나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형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서도 투가가 나오면 써있자를 찾아서 하나로 이었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A의 B에 대한 C, 이 적자가 뭐뭐의 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것의, 기는 극이자잖아요. 그것의 공간 분할에 대한 논점.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요. 앞에부터 보기로 하죠. 속일은 광라, 널리 부사예요. 수집했다. 대량의 문헌을 널리 수집하여 그것을 가지고 시도했다. 뭐를?
건립하려고. 그의, 이게 이제 극이자도 되지만 그 자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이자가 소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신의 공간 분할에 대한 논점을 건립하려고 시도한다. 뭐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과거죠. 이게 적요기 때문에 그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타안조 오행 24절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이 점은요, 이 앞에서 나온 end의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짧은 명사들이 이어질 때 여를 쓰게 되면 보기도 헷갈리고 글 쓰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이걸 우리말로는 중간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과 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또 설명하겠지만 중국어에서 쓰는 이 방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점, 이렇게 쉼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콜론이 있고요. 또 위는 점이고 밑에는 좀 쉼표로 쓰는 이런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 요거야 뭐 대화할 때나 그 연접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세미콜론은 기능은 중간점하고 같아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럼 어느 때 중간점을 쓰고 어느 때 세미콜론을 쓰냐? 이렇게 단어를 나열할 때는 중간점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세미콜론은 절과 절, 다시 말하면 어떤 두 가지 말, 간단한 두 가지 말을 나열할 때 이 세미콜론을 쓴다. 따라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세미콜론이 나온다 그러면 앞에 내용의 그 문장과 뒤에 내용의 문장이 대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점은 명사와 명사, 간단한 뭐 약간 긴 문장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명사들을 대등하게 나열할 때 쓰는 거고 세미콜론은 문장을 대등하게 나열할 때 쓴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부터 다시 보죠. 타안조 오행 여 24절기 하고 똑같은 거죠. 장 차서 분의 5권 24장. 이것도 엔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안조라는 단어도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투가와 기능은 같아요. 이거는 뭐뭐를 통해서고 이거는 뭐뭐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꼭 연관시켜 알아두시면 되죠. 그는 오행과 24절기에 따라서 배치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지만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장이라는 것은 한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차, 시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장군할 때 명사로 쓰이잖아요. 근데 고문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자가 전치사 기능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송대 이후에 주로 그렇게 쓰죠. 송대 이후에 왜 그렇게 쓰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은 백화라는 문호체잖아요. 백화체라고, 아니, 대화체거든요. 그래서 이 장은 중국어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써요. 이렇게 장자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면 이거는 목적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뭇을, 뭐뭐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장자보다는 파자를 더 많이 씁니다. 요거랑 뒤에 명사가 올 때는 기능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나와서 명사가 나오면 번역이 거의 끝나요.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이 책을 뭐뭐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책을 분의 5권 24장. 이 책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5권 24장으로. 그래서 한문은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20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중국어는 좀 과장하면 6개월,
좀 더 과장하면 일주일 중국어 수거 외우면 누구나 기본적인 번역은 할 수가 있다.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요. 여기서 이 문장의 화두는 이거죠. 뭐뭐에 따라서 뭐뭐를. 이것만 알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한문하고 다르잖아요. 그는 오행과 입사절기에 따라서 이 책을 목적격 조사니까 5권 24장으로 나누었다. 5권과 24장으로 나눴다 하기엔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권 속에 또 장이 들어있는데 5권과 24장 과자 넣는 것보다는 5권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권 24장으로 나눴다 하면은 아주 훌륭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죠. 병종 성명절입 축보 탐토 오행적 체성 생극 부억 형해 등 현상 병장 오행 참입 삼입 치정 일륜 또 대등점 많이 나오네요. 장부 음률 주야 신령 금충 등 부분 이 종론 오행지기지 각 방 면양적 논제. 이 중국어에서 한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써있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주 즐거워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서도 써있자, 두 번째 문장에서 써있자의 뉘앙스를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뭐뭐를 해가지고 와서는 뭐뭇으로써, 뭐뭐를 해가지고는 뭐뭇으로써, 뭐뭐하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앞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뒤에 써있자가 나온다는 건 앞에 내용을 받아서 뭘 했다는 그런 이제 문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문자씩 보면 병원 이게 아울러잖아요. 아우를 병자에 기본적으로 뭐 그 다른 문법은 뒤에서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아울러 뭐 그리고죠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이 종은 풀럼이에요. 뭐뭐로부터. 예. 아주 뭐 한문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말에서 많이 쓰죠. 옛날 이제 한문에서는 종자보다는 스스로 자자를 많이 썼죠. 자자 쓰면 뭐예요? 뭐뭐로부터도 되니까 스스로 자자도 되지만 뭐뭐로부터 어디까지 할 때는 이를 지자를 쓰죠. 예. 옛날 극장 포스터나 연극 부서 보면 몇 월 며칠, 자 몇 월 며칠, 지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이 종자를 더 많이 씁니다. 자자 대신에 풀럼으로. 물론 까지는 지자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뭐뭐로 붙었죠. 당연히 명사를 받겠죠. 성명. 이게 저 오행대의 편명이에요. 성명. 그러니까 이름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잘라 들어가. 이건 제가 직역한 거고요. 시작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보도 외워둬야 돼요. 제가 외우라는 거 꼭 외우셔야 돼요. 단어로. 안조는 뭐뭐에 따라서 축보는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이런 뜻이에요. 부사예요. 부사가 나왔다는 건 그 다음은 동사라는 거죠. 예. 차츰차츰 탐토, 탐구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뭐를? 오행의 체성,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씁니다. 본질. 오행의 본질, 과, 엔드죠? 생극, 그 다음에 부억, 다 오행의 관계죠. 생극 관계, 부억, 관계, 형해 등 주로 명리, 풍수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현상을 탐구하고 and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장자 또 나왔네요.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책을 나누었다는데 여기서는 오행을 동사가 뭐래요? 집어넣었다는 거죠. 정치, 거꾸로 하면 정치죠. 정치와 또 and죠. 정치와 일륜과 장부. 예,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좀 황제내경과 관련된 거고 음률 이런 것들은 유괴도 이제 의문소가 있는데 악기편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주야 이게 풍수지리와도 관계되지만 음양오행을 이제 해남자나 여시춘추 춘추벌로 오행대 이런 데서 보면 이 전 분야에다 다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지역, 주의하는 지역이죠. 별자리도 포함되지만 그게 이제 지상에서는 각 나라의 그 방향에 따라서 오행을 배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 어, 동물이라든가 곤충 이런 부분에 다 배당을 해요. 신도 오행에 배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아울러서 오행을 목적격 조사죠? 아니죠, 전치사죠? 정치, 일륜, 장보, 음률, 지역, 신령, 금수, 곤충 등 부분에 집어넣어서 그것으로서 종합적으로 논한다. 뭐를? 오행지기의 각 방면에서의 논제를 종합적으로 논한다. 자, 빠르게 한번 따라오세요. 이제 번역만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은 수대 소길의 우행되어 한 책의 글을 통하여 음양 오행과 공간 분할 사상 사이의 관계를 대략 엿본다. 소길은 대량의 문헌을 널리 수집하여 그것으로서 자신의 그의 공간 분할에 대한 논점을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오행과 24절기에 따라서 이 책을 5권 24장으로 나눈다. 아울러서 성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오행의 본질과 생극과 부엌, 형해 등 현상을 점차적으로 탐구하고 아울러서 오행을 정치, 일륜, 장보, 음률, 주야, 지역, 신령, 금수, 곤충 등 부분에 집어넣어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오행지기의 각 방면에서의 논제를 종합적으로 논한다. 관건사는 우리말로 키워드란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적요를 살펴봤습니다. 이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요 밑에 있는 각주는 우리나라 논문에서는 잘 안 쓰는 그 감사의 글이죠. 감사, 양위, 심사, 교수, 소, 제공적, 탁견화, 지정. 감사합니다예요. 양위 두 분의 심사 교수가 제공한 탁견과 질정에 감사드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할 거는 우리가 이 중국어에서 한문과 중국어에서 여자가 기본적으로 and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어에서는 and를 쓰이는 기능을 가진 글자가 아주 많아요. 여기 화도 똑같아요. 뭐뭐와 우리 발음하고 비슷하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와 같다. 그러니까 탁견과 지정, 우리말로는 질정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제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A의 사실은 이 어자는 생략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어자가 우자로 되어 있죠.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이걸 어떻게 빨리 쓰는 방안을 첫 시간이니까 좀 느려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써요? A의 번역을 무조건 이렇게 해요. A의 B에 대한 뭐뭐 하는 이 적이 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역하는 거예요. A의 B에 대한 시다. 그런데 이 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유심히 보세요. 요 대어대 시대 소자를 적용해 보죠. 그러면 이 소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심사교수. 두 분의 심사교수의 제공한 바의 탁견과 질정이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A의 B에 대한 시나 A의 B에 한 바의
시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탁경과 지정이 시죠. 비는 뭐예요? 제공한 바. 요 소자가 바소자잖아요. 적자는 그대로 쓰이고 비가 제공한 바가 된다. 이 소자가 대우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똑같이 한다. 소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제공한 바니까. 예. 다시 번역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양사라고 그래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예. 두 분의 심사교수의 제공한 바의 탁경과 질정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의 심사교수가 제공한 바의 탁견과 질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의자를 고집하냐고 하냐면 이렇게 하고서 번역을 하다 보면 의자가 좀 부드럽지 않아. 여기서도 왜 의자가 안 부드럽냐면 제공이라고 하는 동사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주격으로 바꿔서 번역해도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의자라는 걸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만이 의역할 때 가짜라는 의미가 나와요. 의자로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두 분의 심사교수의 제공한 바의 탁경과 질정에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부드럽지 않아요, 뭔가. 근데 이걸 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의 심사교수가 제공한 바의 탁경과 질정에 감사드립니다. 훨씬 부드럽죠. 이런 게 이제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첫 강의를 한번 마쳐보고요. 이어지는 강의는